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4월 14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국 증시, 시원합니다. 딱 봤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시가 그냥 고만고만했지만 이제 종가까지 계속 쭉 끌어올리면서 좀 등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상승폭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기술주.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영향력이 조금은 더 큰 게 나스닥이지 않나. 그래서 보통 이제 나스닥을 저는 중심으로 좀 보기는 하는데, 나스닥 2%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모습인 것 같고, 유럽도 나쁘진 않죠. 거기다가 이제 어제 PPI 발표가 좀 있었는데, 지수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제 PPI가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좋네, 주식 시장 실적처럼 따지면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서 이제 조만간 금리 인상, 다음 거 이제 동결이라던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좀 멈추거나 뒤에 연말이든 내년이든 이제 좀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조금은 반영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시장에서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긴 해요. 이게 시장 분위기가 막 싸하고 할 때 PPI 좀 낮고 하면은 이제 조만간 금리 멈추겠네, 이것도 있겠지만, 그거 플러스 또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멈추거나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거를 시장에서 또 안 좋게 해석을 하려면은 이제 경기 침체 이쪽으로도 좀 엮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인플레 둔화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일단 그 정도 내용에서 좀 좋게 시장이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미국과는 또 별개로 그냥 엄청 강해요. 두말할 필요 없이 날마다 거래 대금,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지금 계속 증가를 하죠. 이게 진짜 2차 전지가 시원하게 쌓아올리긴 했는데, 지수가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에 지수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뭐가 됐든 시장에서 투심, 거래대금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 투심이 좋다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부터 해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매매해도 되겠구나, 막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런 식의 거래대금이 계속 좀 증가를 하다 보니, 코스닥 같은 경우 일단 900선 그냥 넘나. 근데 지금 이런 지지 저항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상 이 거래 대금이 유지되면서 여기서 얘가 더 안 가더라도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기어도 시장에서는 또 좋은 모습, 매매할 수 있는 또 좋은 움직임들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지수가 상승하는 것도 상승하는 거지만, 결국에 이제 매매하기 좋은 포인트는 그 거래대금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 결국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야 종목들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편리하고 슈팅이 나올 때도 더 세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수는 그냥 양호합니다. 물론 이제 RSI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 부담스러운 게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 유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쭉 끌어올리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시황상 큰 악재가 나와가지고 이거 조심해야겠다,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면 이제 아프죠. 네,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지금 시황상 임팩트 있는 악재 튀어나올 만한 것도 사실 그렇게 있진 않아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F발 이런 내용들, 혹은 시황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 이야기, 이런 게 좀 제대로 부각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뭔가 딱 튀어나올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진짜 하루 만에 급 반전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슬슬 PF발 이야기 좀 부각되면서 나오네, 혹은 경기 침체 이제 좀 제대로 시장에서 부각을 시키네,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면 이게 갑자기 5% 10% 내리는 게 아니라 2% 1% 3% 이런 식으로 하다 좀 분위기를 조성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보고서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가 됐든 시장이 좀 그냥 딱 간단하게 말하면 좋은 흐름이지 않나. 그리고 코스피도 덩달아 요즘 삼성부터 해가지고 이런 전고점 2500선 넘고 꾸역꾸역 날마다 계속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삼전은 당연히 수급이 일단 외국인 중요하게 포인트로 갖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전은 어차피 지금 시세부터 해가지고
1월 달부터 끌어올린 거는 외국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더 사냐 아니면 시원하게 파냐. 아직까지는 일단은 좀 사는 모습이지 않나. 자, 그래서 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국 암흑해. 하지만 이번 달에는 지금은 이제 새로운 뉴스 거의 없어요. 오늘도 뭐 이제 시간 아까우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될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그 안에서 그냥 계속 집중하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그 다음에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 이게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좀 포커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 감축 법안, 그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원전, 항공, 우주 이런 키워드들이 좀 언급이 될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 전략회의 추진, 반도체랑 2차 전지 이렇게 좀 따로 뽑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상 실적 그 해외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술력을 좀 앞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좀 실적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이지 않나. 자, 그래서 PPI 물가 둔화에 빅테크주 급등 뭐가 됐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 일단 감산 이슈부터 해가지고 이런 정고점 돌파하고서 계속 버텨주는 거는 좋거든요. 이제 좀 임팩트 있는 뉴스가 없어서 그런지 얘네가 좀 밋밋하긴 한데 반도체는 좀 애초에 그 사이클 흐름이 조금은 이 큰 느낌이죠. 막 거대한 이제 거인이 움직이는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갖다가 계속 좀 봐야 되고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수급들 계속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뭐 당일에 뉴스를 좀 붙여주나 그런 것들을 좀 묶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좀 서브 테마 느낌? 얘가 어차피 세력주도 아니고 뭔가 모멘텀에 대해서 엄청 막 시원한 그런 이슈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삼전이 감산부터 해가지고 이 다음 분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바닥을 찍었으니까 다음 분기에는 조금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이클 흐름이 조금 더딘 그런 섹터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D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단기가율이 좀 풀렸네요. 투경이 오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구간 안에서 어제는 이제 좀 상한가 부근까지 좀 내려오더니 저점 만들고 또 다시 끌어올렸다가 지금 시간에 좀 움직였지만 얘는 오늘 일단 그 투경이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이 구간에서 움직임 좀 어떤 식으로 보여주나 얘가 보통 해제하는 날 좀 시세를 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뭐 좀 옆으로 기다가 투경 이제 해제 그런 날 지금은 단기가열이 해제된 거죠. 단기가열 해제하는 날 시세를 주거나 아니면 뒤에 옆으로 계속 기다가 투경 해제하는 날 뭔가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 정도를 좀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OLED에 대해서도 좀 짜잘짜잘한 뉴스가 좀 계속 나오긴 하는데 OLED 여기도 좀 테마성으로 보면 살짝은 좀 애매한 건 있죠. 대신에 이제 뭐 차트에 대해서 신고가 주변에서 일단 선익 같은 경우 시세 신고가를 당겨 올리고 이런 정고점 주변에서는 일단 좀 버티는 모습 거기다 21선을 타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이슈거리가 뭔가 탁 있진 않다는 겁니다. 이번에 뭐 갑자기 시진핑 방문도 있었고 그 전에는 삼성에서 이제 공장 그런 내용으로 좀 좋게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좀 차트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재료가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뭐 LG 디스플레이랑 같이 엮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AI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계속 KT 믿음, 그 다음에 서치 GPT, 그 다음에 이런 정부 정책, 초거대 AI 발전 협의체 4월 달에 출범한다. 그 다음에 좀 메인으로 생각하는 재료 중에 하나는 요거, 챗 GPT 아버지 샘 알트만 한국 온다. 요 내용 플러스 오늘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참전. 여기에 생성 AI 열풍,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아마존 가세. 요게 생성 AI가 그냥 AI를 통해 가지고 뭐 그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뜻하는 것 같던데 퀄리티가 좀 엄청 좋아진 거는 같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만화 작가분들 사이에서도 뭐 얘기가 좀 있었죠. 만화 시장에 대해서 이거 이제 그냥 데이터 뭐 내가 뽑고 싶은 거 해가지고 입력하면은 뭐 더 훨씬 더 퀄리티 좋은 뭐 작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AI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게 뭐 아마존 가세.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에서 엄청 크게 막 좋게 작용할 뉴스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 기업들, IT 업종에서 AI 섹터에 대해서 뭐 투자라던가 좀 관심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계속 보시는 것처럼 코난, 솔트룩스, 뭐 뼈대 종목들이긴 해요. 얘네들 셀바스도 뭐 계속 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얘네도 한번 튀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대신에 그 유중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은 해 두시고 코난은 밀리면 밀릴수록 좋다. 얘는 뭐 라운드 피겨에서 지금 계속 좀 꿀쩍꿀쩍 하는데 얘가 이제 분위기를 볼 건 이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다가 뭔가 이슈라던가 하면서 좀 갑자기 로봇이랑 좀 분위기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가는 것보다 하락하는 것보다 하락하다가 땡겨 올리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 그래서 일단 뭐 뉴스를 어떤 걸 붙여주는지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KT 시리즈 얘네들도 믿음 출시하면 같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마이크로소프트 키워드에 엮이는 건 이제 브릿지텍을 메인으로 웅진,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노뎁 등 정도가 있는데, 일단 폴라리스는 뭐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주긴 줬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브릿지텍이 만원 단위 주변부터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좀 하고는 있습니다. 만원, 9천원, 8천원.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주들도 5월, 6월 또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로봇은 뭐 AI처럼 비슷하게 지금 당장 뭐 로봇에 대해서 대기업들에서 뭐 뉴스 요즘 붙지는 않죠. 근데 또 붙을 때는 한창 막 갖다 붙였어요. 막 이런 뉴스 막 저런 뉴스 막 어디서 막 찌라시성으로 왔다가 인수합병 한다, 뭐 지분 로봇 감속기 회사 뭐 지분 확보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뉴로메카, 뭐 레인보우, 로보스타, 뭐 대기업들이 찜한 로봇 회사. 그다음에 이제 결국 뒤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삼성에서 연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목표, 그래서 뭐 콜옵션을 쓰든 아니면 기타 법인에서 뭐 지분을 좀 확보를 하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뒤에 뭐 하반기든 해서 나오지 않을까. 플러스 삼성에서 이제 보행 보조 로봇 오핏 특허 좀 추가,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에서 또 투자 이야기 나오나 이런 것들은 뒤에 계속 붙을 수는 있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현대 쪽은 SPG, SBB 테크 얘네들 종목 이 자체는 좀 꽤 괜찮지 않나. 그 다음에 인탑스가 좀 특이 케이스로 신고가를 한번 다시 갱신을 하나, 트라이를 하는지, 최근에 이런 식의 자리 구간을 좀 시세를 주고 요 구간에서는 좀 계속 저점 밑꼬리를 달고 있거든요. 여기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이게 돌파를 위해서 힘을 주는 건지, 그래서 요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KRM 이거 뭐였지? 다음을 사명을 변경한 거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AI랑 로봇 섹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눌림을 주면은 좀 봐야 되는, 웬만하면 좀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그런 테마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스타시 뭐 발사 예정 4월 17일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X 과연 2분기에 위성통신 서비스 이게 진짜 언제 시작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AP 위성이랑 최근에 캔코아 이런 애들이 좀 같이 부각이 되지 않았나. 어차피 이제 좀 메인으로 볼만한 섹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한번 반짝하나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는 요거 계속 설명드렸던 5월 사우디 방문 타진,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 무바달라 방안, 요거 키워드가 있고, 지금 시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은 2차 전지가 투심을 좋게 만들어 줬는데 2차 전지가 엊그제 이틀 전 해가지고 좀 하락을 할 때도 지수를 조금 끌고 내려가긴 했지만 다른 테마군 업종들 종목들이 꽤 괜찮았죠. 지수가 하락인데 시장은 괜찮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줬어요. 즉 2차 전지가 하락하면서 뭐 남들도 다른 종목들도 막 이제 겁먹어가지고 일단 팔고 보자 이런 것보다 2차 전지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하락하고 돈이 빠져나가면서 그 돈이 이제 다른 테마군들, 다른 종목들, 중소형주들 이렇게 좀 분산되면서 지수는 하락했지만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네옴시티도 뉴스 붙이면은 좀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한미글로벌은 좀 특이점이 계속 기간 수급이 들어오긴 합니다. 내가 이해는 안 가는데 35,000원 이런 구간까지 꾸역꾸역 올라왔고 여기를 이제 또 다시 돌파를 하는지 그런 움직임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옆으로 잘 기어주나, 그다음에 원래 보던 애들 인디에프는 이제는 뭐 1,000원 구간을 좀 지지해 주는지 보면 될 것 같고, 웰크론한텍은 조금은 배제하고 얘는 2차 전지로 너무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코오롱 시리즈랑 유신, 히림 요 정도를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아랍에미리트는 보통 히림이 좀 반응을 메인으로 했던 기억이 있고 9,000원에 더 좀 자리를 까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이런 네옴시티도 저는 좀 지금 뉴스 이런 거는 이번 달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사우디 방문 5월 달에 할 거라면은 그런 뉴스로 좀 반응해 주겠죠. 그래서 좀 좋게 보는 내용 중에 하나고, 나스닥 상장 서명 이번 주 요 내용으로 어제 이제 넥스트 칩이 조금 움직이지 않았나. 그래서 뭐 넥스트 칩, 가온치스, NCN 이런 게 이제 뭐 장중에 뉴스 나오면은 좀 부각되나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원전도 지금 뭐 이런 뉴스들이 있기는 한데 원전도 어차피 현 정부에서 계속 뒤에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특히 글로벌 뭐 어디 국가든 원전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 제로 탄소 플러스 이제 전력난 이번에 뭐 유가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대체로 부각이 되는 게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 거기서 이제 뭐 태양광, 그린 쪽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그 그린 뉴딜, 아니 그린 뉴딜이 아니라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이제 좀 도전을 적극적으로 했다가 전략을 지금 우회를 하고 있죠. 이게 해보니까 태양광이랑 막 이런 거 풍력 이걸로 갖다 전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현 시대에.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뭐 추가하고, 물론 이제 독일에서는 오늘인가 좀 최근에 이제 뭐 탈원전 완벽하게 시작 뭐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유럽은 원전 쪽으로 좀 선회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럽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원전에 대해서 이제 후쿠시마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원전에 대해서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이제 얘기가 슬쩍슬쩍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계속 좀 부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력 그래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다 보니 그래서 그런 좀 뭐 해외 수주 이런 기대감 좀 계속 존재를 할 것 같고,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는 부분도 있기는 하죠. 그리고 그거 플러스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서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체코 원전 수출 뭐 1차는 웨스팅하우스가 좀 메인은 가져가긴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서브 원전을 우리나라가 좀 수주를 했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대신에 거기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야 그거 우리 기술이다 태클을 걸고 뭐 수출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하고 하면은 더 좀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나 시장에서. 그래서 원전은 이제 뭐 G2 파워 얘는 또 뭐 이제 신사업 이야기도 있기는 해요. 종목 움직임이 최근에 좀 계속 강한 모습이고 차트상 뭐 지지해줄 거 이런 곳에서 좀 지지도 계속 잘 나오는 모습이고 추세 자체도 꽤 괜찮은 모습이지 않나. BHI, 뭐 한신기계, 에너토크 등등 그런 원전 애들도 한미 정상회담 키워드로 같이 부각이 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어제 이제 시간에서 움직인 건데 단독 뉴스기는 해요. 미 스마트폰 제조사 뭐 차세대 디스플레이 협력, 그다음에 주성이 이제 ALD 요 기술에 대해서 주요 회사여서 그런지 장비 핵심 기업이어서 그런지 일단은 좀 어제 시간에서 살짝 움직이긴 했습니다. 이게 뉴스가 아무래도 미국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은 애플이다 보니까 좀 좋게 더 반응을 하나?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종목이 시총이 한두 푼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긴 한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차트 포지션에서 보면은 포인트는 일단은 이런 구간이 좀 있지 않을까. 여기랑 뭐 이제 그 위에는 2만원이긴 한데 요 정도들이 좀 지지 저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나 싶어요. 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런 뉴스를 좀 제목을 좋게 뭐 어떤 식으로 바꿔서 더 붙여주나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등치가 조금 큰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원숭이 두창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추가적인 확진 나오면은 뭐 부각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전염성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치사율 이런 게 높지는 않아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의학
좀 제대로 나쁘지 않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국가에서는 원숭이 투창은 그렇게 위협적인 질병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봐두시고 블랙 테마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제 한동훈 총선 출마설에 이어 대권 가능성, 요 내용으로 이제 한동훈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긴 했는데, 그만큼 좀 핫한 인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파스넷, 그 다음에 오리콤, 이런 것들이 좀 신고가, 정고점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 거래대금 같은 걸 봤을 때는 사실 아무래도 지금 뭐 대선 시즌도 아니고 해서 그런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지금 시장에서 뭐 상한가 움직이고 하면 뭐 보통 3천억 이 정도 붙어주는 애들이 좀 빵빵하게 많은데 지금 그런 건 좀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는 혹시라도 뭐 그냥 지수 좀 밀리거나 뭐 하면 뭐 했지 아니면은 그냥 시장에서 얘네가 그냥 별개로 움직일 수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거 딱 내용을 봤을 때 총선 출마 설이죠. 설이고 뭐 대권 가능성까지 즉 실질적으로 뭐 총선을 출마하겠다, 대선 출마하겠다 이 내용이 나온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그냥 바이오 정도, 바이오는 뭐 아마케도 있기는 한데 아마케도 아마케지만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바이오텍 회사 10개 같이 데려간다 그런 것도 있고 셀트리온은 최근에 움직임이 꽤 괜찮습니다. 수급 빵빵하게 들어오면서 셀트리온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뭐 인수합병 얘기 나오면은 또 바이오톡스텍, 고바이오랩, 뭐 AB 프로바이오 요런 애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마케에서 이제 루니 얘가 어제 좀 많이 밀리긴 한 것 같은데 여기서 5일선 타고 한번 또 6만원 다시 넘으면서 시세를 주는지 박셀바이오, ST큐브, 매드팩토, 알테오젠 요런 게 이제 아마케 관련 주였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니아는 요번 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 그 아마존 초도물품 입점 그거 플러스 자사몰 오픈 이런 내용들이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HLB는 5월달에 FDA 한미약품 이런 애들이 좀 최근에 움직임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거 플러스 뭐 이제 신규 상장으로 뭐 GI 이노베이션 요 정도가 있는데 일단 바이오는 좀 계속 뒤에 수급이라던가 움직임들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바이오 장세가 한번 또 오면은 괜찮기는 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옛날부터 사실 대놓고 이제 전통적인 세력주 대표는 당연히 바이오니까 바이오 회사는 애초에 그 실적 대비해가지고 좀 시세들이 엄청 뻥튀기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베이스가 있기는 한데 또 바이오만큼 시장에서 그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기업도 드문 것 같아요. 사실상 신풍제약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잖아요. 막 20배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바이오에서 나오는 거죠. 신라젠도 그렇고 한 시대를 풍미한 기업들에서 좀 나열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특히 바이오 기업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하나 뽑아주면 좋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는 6월 뭐 5월 5일에서 9일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 메타버스 헤드셋 출시 기대감 그리고 메타버스 종목들은 지금 포지션이 엄청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 오염수 방류 이거 언제 하나 요 정도 그리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 가격도 계속 신고가를 오락가락하고 있죠. 신고가에서 조금 또 2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날마다 조금씩 오르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금 이런 거는 이제 엘컴텍이 어제 차트 포지션 자리가 좀 좋기는 했거든요. 또 2,000원 주변까지 내려오면서 이게 요 구간 안 그래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또 이제 앞에 정고점 막 저항 만들었던 구간이기도 하고 어제 스트레이트로 좀 내려왔는데 마침 금값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시간에 조금 움직였는데 엘컨텍은 최근에 종목 끼는 좀 좋아진 편이지 않나. 옛날엔 좀 잡주였다면은 최근엔 대금도 좀 붙고 모습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결국의 시장은 뭐가 됐든 2차전지 쪽 여기는 에코프로가 어제 움직임도 그렇고 일단은 뭐 60만원, 55만원 이런 주변에서 좀 버텨주는지 그런 거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상회담까지 인플레 감축 법안 기대감도 있고 자,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오늘 일단 EV 첨단 소재 어제 메인 종목이었죠? 저점 대비 뭐 60%. 긴 한데 이 종목은 좀 정지 들어가고 얘가 정지 들어가면서 만약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이제 엔투텍 요런 게 지분 엮여 있다 보니까 엔투텍은 지에넌 에너지구나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EV 첨단 소재랑
최근에 얘가 넥스턴 바이오가 지분 엮여 있어가지고 좀 부각이 됐었죠. 아, 얘도 정지네? 아, 조금 아쉽네요. 이런 거는 일단은 뭐 좀 같이 움직이나 싶었는데,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세력주들, 어제도 대체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또 2차전지 애들을 계속 좀 눈에 두면서, 뭐 리튬 애들도 끼도 좋고, 그냥 곱게 무너지기보다는 에코프로 애들이 뭔가 또 움직임을 한두 번 정도는 더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2차전지를 중심으로 나머지 그냥 개별주들, 지금 시장은 좀 뭔가 이 테마 너무 좋아, 딱 포커싱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포인트가 그거인 것 같아요. 최근에 들썩들썩하거나 좀 강했던 그런 종목, 개별주도, 그리고 혹은 테마, 이런 애들 위주로 그냥 좀 차트 측면에서 접근. 어차피 뉴스가 새로운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없다 보니 테마, 강했던 종목, 차트, 이걸 좀 베이스로 갖다가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 그다음 조금 길게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에 엮일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봇 AI 내용, 이런 거는 조정이 나오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애들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일단은 좀 탄탄해요.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도 돈 많이 버신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